여러분, 인공지능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시죠?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게 인공지능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터미네이터나 아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휴대폰에서 볼 수 있는 앱에 있는 챗봇 같은 것들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인공지능에 가능하게 해주는 파이썬이나 요즘에 가장 핫한 기술인 딥러닝, 오픈 AI에서 만든 GPT-3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맞는 생각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인공지능이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이고 합리적인 능력 또는 행동을 따라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 혹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두 가지로 이제 인공지능을 분류하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 인공지능은 강한 인공지능, 스트롱 AI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의 정의는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인터랙츄얼한 태스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인공지능입니다. 두 번째 정의는 약한 인공지능, weak AI라고 하는 영역인데 이세돌보다는 이긴 알파고라던가 자동주행 기술 같은 것들이 다 이런 weak AI에 해당하는 겁니다. 결국에 비즈니스에서 의미 있는 인공지능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단 첫째, 인간의 어떤 지적인 능력 따라 해야 되고요. 약한 인공지능, 하나의 태스크만 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의 현재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류의 인공지능을 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올바른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인공지능 응용 분야는 사실 비즈니스나 금융 모두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금융 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휴대폰 상에 있는 앱에서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챗봇, 발달된 형태인 보이스 어시스턴트, 투자 같은 것들 도와줄 수 있는 로봇 어드바이저 같은 것들도 사실은 요즘에 인공지능으로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물론 이렇게 소비자를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도 많지만 내부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나 어떤 효율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공지능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아주 간단한 예가 RPA라고 하는 거죠. 단순 업무 자동화하는 거라 이런 RPA를 통해 가지고 시중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생산성을 많이 향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에도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는 굉장히 방지하기 어려웠던 어떤 금융 사기 사건이나 피싱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아주는 것들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금융이라고 하는 산업이 금융회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통한 금융 서비스의 고도화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요. 금융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 금융은 사실 디지털화가 좀 빨리 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다른 어떤 산업 영역보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인터넷과 SNS 이런 거를 발달로 해서 비정형적인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은 요즘에 인공지능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빅데이터 시대가 이제 거의 다 가고 있고 그다음에 작고 넓은 데이터 시대, 스몰 앤 와이드 데이터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금융이 중심으로 한 어떤 새로운 서비스 창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금융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공지능이 기업의 미래일까요? 네, 저는 인공지능이 기업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업의 어떤 환경이 크게 바뀐 게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에 활용되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줬습니다. 비즈니스의 이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방향이 됐는데 데이터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 중요한 게 또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한 역량이 되겠죠. 앞으로도 이 데이터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는 계속될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어떤 능력인 인공지능은
모든 기업이 다 가져야 되는 그런 기술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즉슨 결국 사람과 인공지능이 같이 일해야 되는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아티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인공지능도 아닌, 그다음에 사람의 지능도 아닌 협력지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람과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했는데, 사람의 역할은 이겁니다. 사람은 인공지능을 잘 디자인하고 잘 트레이닝 시키고 잘 만들고, 인공지능이 하는 일을 잘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인공지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결국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게 사람의 역할이고, 인공지능의 역할은 어떤 물리적으로나 인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되고, 그래서 사람한테 보다 많은 시간을 제공해야 되고, 그 많은 시간을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뭐 창의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혹은 휴식을 가질 수도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을 비즈니스에서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고요. 또 하나의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1996년도에 IBM이 딥블루라고 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인간과 경기를 했습니다. 체스 경기를 했고, 그 경기에서 사실은 인간은 이겼거든요. 그 다음에 좀 후속 연구들을 좀 여러 개를 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럼 도대체 어떤 컴비네이션이 가장 좋을까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팀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정말 체스를 잘 두는 컴퓨터, 두 번째 팀은 체스를 정말 잘 두는 사람, 세 번째 팀은 이 체스를 정말 잘 두는 컴퓨터와 사람을 같이 일하게 하고 일부러 협업 프로세스를 굉장히 나쁘게 짜준 거, 네 번째는 체스를 웬만큼 두는 사람, 그 다음에 체스를 웬만큼 두는 컴퓨터 대신 협업 프로세스를 굉장히 잘 짜준 팀, 이렇게 4개의 팀을 경쟁을 시켜서 누가 이기나를 봤거든요. 여러분,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네 번째 팀이 사실은 가장 체스를 잘 두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좋은 인공지능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협업 프로세스를 잘 디자인할까, 이거를 고민하시고 잘 디자인하시는 게 성공의 큰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측면, 커스터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객 측면으로 가볼 텐데, 여러분들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고객이 전부 다 좋아할까요? 한 가지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연구였는데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금융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이 직접 전화하게 하는 것과 인공지능이 전화를 했을 때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실험을 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를 더 선호했을까요? 사람은 실제로 사람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는 시사점은 이런 겁니다. 경영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요즘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디자인을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약간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를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이 나오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이 뭐 팀장이 되거나 매니저가 되거나 CEO가 되기 힘들듯이, 인공지능도 제가 생각할 때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인공지능을 여러분들 곁에 좀 가까이 두고 이렇게 항상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